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 강동구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이슈가 굉장히 되었던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둔촌 주공 재건축이죠. 그렇죠. 네. 그거 한번 보고 저희가 강동구를 한번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올림픽 파크 포레온, 네. 둔촌 주공 재건축이 네. 이제 정부가 이걸 겨냥해서 규제를 풀어준 거 아니냐, 이번 네. 13 대책이. 사실 오해할 만합니다. 네. 시기상으로, 그죠? 네. 이래 말할 정도로 좀 풀어줬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도 규제가 안 풀렸으면 뭐 중도금 대출도 그렇고요. 뭐 전매 제한, 그 다음에 실거주 요건,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문제라기보다는 좀 제한이 좀 있는 단지인데 네. 이번에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단지가 이제 모든 지역들이 규제에서 풀리다 보니까 네. 그럼으로 인해서 좀 자유로워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졌죠. 그렇죠. 네. 이번 13 대책 이후 가장 좀 수혜를 받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강동구. 그렇죠. 네. 지역도 아니고 특정한 단지다 보니까 이게 좀 얘기가 나온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송파 분들은 억울해하죠. 네. 송파는 너무 빠지고 있는데 왜 안 풀어주냐. 억울해하고 지역 경계선으로 이렇게 딱 보면요. 딱 뭐냐면 여기를 지나면 딱 송파예요. 네. 네. 말이 이제 둔촌 주공 재건축이 말이 강동구지 사실상 송파. 네. 그리고 이 5선이 지선으로 이래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둔촌역은 다 이제 안 갈라지는 역을 다 거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5선이 서울의 3대 일자리를 다 지나가게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입지만큼 정말 좋은 네. 재건축 아파트다. 그렇죠. 바로 아래에 또 9호선 라인도 있기 때문에 뭐 그 주요 일자리 뭐 지나가는 노선들 있잖아요. 네. 2호선, 3호선, 5호선, 7호선, 9호선 뭐 이런 거 보면 여기는 5호선과 7호선 더블 역세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는 딱 입지가 정말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래 봤을 때 세대수가 12,000세대. 아, 단군 이래 예, 최대 재건축. 네, 이게 이제 13억대 이제 분양가인데. 그렇죠. 그러면 요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송파보다는 조금 싸야 되고. 그렇죠. 또 이제 고덕동 있죠. 여기 상일 고덕 여기까지 이제 강동구에서 조금 좀 주거 환경이 좋은 이런 동네보다는 조금 비싸야 되지 않을까. 네. 여기보다는 여기가 비싸야 되고 네. 또 여기보다는 싸야 되고 이렇게 그렇죠. 보이거든요. 바로 인접한 송파보다는 좀 싸고 그 다음에 주거 환경의 대세 지역인 단지보다는 좀 더 비싸야 됩니다. 네. 왜냐면 입지가 좋으니까 여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본다면 이게 재건축 이슈가 좀 가미됐겠지만 네.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네. 예, 36년 차죠. 그렇죠. 어쨌든 이 녀석이 34평 기준으로 18억 7천이거든요. 네.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대표적인 아파트가 뭐 예. 고덕 그라시움이라든지 아르테온 이런 그렇죠.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고덕 그라시움을 본다면 네. 34평으로 바꿔주고 네. 그 다음에 최고가일 때 최고가일 때가 얘가 18억까지 네. 가던 게 지금은요? 14억. 네. 지금은 한 14억 정도 네. 되네요. 호갱노노 시세로는. 그 다음에 고덕 아르테온이 네. 최고가일 때 얘도 20억 간다. 예, 거의 20억 갔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12억대. 아. 예, 많이 빠졌죠. 그러네요. 거의 보면 34% 빠졌습니다. 네네네. 어쨌든 여기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여기가 13억이라면 지금 이제 거래된 게 13억이라면 13억, 14억 정도 네. 되죠. 지금 시점에 여기가 13억 나쁘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18억과 요 13억을 중간을 좀 해보면 한 15억 정도? 15억 정도?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학장비나 뭐 이런 비용이 넣어야 되겠지만 네. 그래도 한 2억 정도는 안 쌀까? 15, 6억 대비 13억이면 좀 맞죠? 보수적이게 잡아도 한 1, 2억은 정도 분양가가 좀 싸게 나왔다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그리고 버티기만 버티면 네. 요거를 따라 요거는 굉장히 이제 괜찮은 아파트, 네. 괜찮은 입지, 그렇죠. 네,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단지까지 네. 완전 새 아파트니까 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대단지, 뭐 단군이래, 네. 그 전 단군이래는 또 헬리오시티가 있었지만은 저는 정말 역사상 그렇죠. 가장 많은 입주단지 12,000세대. 네. 뭐 입주 시기에 우리 헬리오시티만 봐도 약간 좀 흔들렸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죠. 네, 그거 지나니까 와 역시 입지와 단지가 얘기해 주듯이 굉장히
이제 송파구에서는 또 대표 단지로 또 헬리오시티가 또 뚝 섰잖아요. 그렇죠. 예, 강동구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예, 마찬가지일 겁니다. 파크 포레온 기대되는 단지죠. 네. 옛날에는 우리가 강남 3구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강남 4구에서 네. 강동구까지 일부 넣어주는 분도 있고 네.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네. 그러면서 많이 떴다가 이제 하락장이 오니까 다시 이제 또 많이 빠지고 확실히 있는데 입지의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리치고로 한번 볼게요. 네. 리치고로 해서 분석에 들어가서 뭐 시도별 동향에서 서울을 좀 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을 본다면 전체를 보면 정말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하락폭 자체가 이 기울기를 얼핏 봐도 보이는데 우리 외환위기 때 있죠. 외환위기 때. 네. 요만큼 빠졌거든요. 외환위기 때.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침체장이 오면서 요만큼 빠졌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이 기울기가 장난이 아니죠. 네. 기간 대비 그 기울기 폭이 겁나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물론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많이 빠지고 있는 것도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거지만 네. 정부 입장에서는 이 집값이 많이 빠지는 걸 또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서서히 안정적으로. 그렇죠. 너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싫고 너무 급격하게 빠지는 것도 싫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이 둔촌주공 재건축을 앞두고 네. 어떻게 보면 규제를 좀 풀 수밖에 없는 입장도 좀 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또, 이해는 갑니다. 네, 어느 정도는 이해간다. 이거를 이제 못 막아버리면 더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떻게 보면 연끌해서 둔촌주공 재건축을 살렸다. 이러는데 이게 약발이 반밖에 안 먹혔어요. 계약률이 지금 한 70%대, 네, 60%대 이야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타입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성공한 것도 아닌데 실패한 것도 아니다. 아,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이 이후로 금매는 거래가 조금 되고 있지만 이 하락의 추세를 막기는 힘들 것 같다. 그래 되면 정부는 조금씩 이 봉장을 다시 보면서 네. 규제 완화 카드를 좀 더 꺼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네.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강동구는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는지, 네. 많이 빠졌던 아파트들, 그리고 이게 얼만큼 빠졌는지, 가치로서 또 환산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저희가 이제 지금 분양한 거 좀 빼고요. 재건축 이슈 있는 것 좀 빼고, 현재, 신축 아파트 중에서 입지도 좋고, 선호도도 좋고, 주거환경도 좋은 그런 대표 단지들 위주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자, 그래서 본다면, 지금, 요 고덕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강동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학군, 상권 이런 걸 좀 기본적으로 보고 가야 되겠죠. 네. 그다음에 뭐 자연환경 하면 위로는 한강이 있고 네. 아래로는 이런 공원들이 있어요. 네. 산과 공원들이. 네. 그리고 이제 상권을 보면 여기가 엄청나게 번화한 상권이에요. 그렇죠. 천호동, 천호동 일대로 네. 해서 요 일대가 어마어마하죠. 네네. 강동구 1등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 아파트 값은 어떤 게, 집값은 어떤 게냐면 상권이 너무 큰 종로 이런 데보다도 한 블럭 옆에인 뭐 마포 이런 데 가잖아요. 네네네.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상권이 많으니까 너무 번화한 것보다 주거 쾌적성을 따져서 네. 또 신축도 많이 들어왔고 해서 여기 고덕역 상일동 일대로 주거지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학원가도 보면 이제 여기 명일동 고덕역 아래쪽에 네네. 여기 학원가가 그래도 적지 않게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네. 또 특징적으로 좀 군데군데 네. 이게 신축 단지들이 많다 보니까 군데군데 이렇게 퍼져 있는 것도 보이네요. 네. 이제 이런 걸 놓고 이제 이 집값을 본다면 네. 요 고래힐,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나 네. 고덕 아이파크 이런 데가 괜찮은 거죠. 그렇죠. 이제 지하철 너무 상권에 붙어 있지도 않고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있고 네. 학원가도 가깝고 학교도 굉장히 지금 그렇죠. 초중고 네, 다 다 있고 네. 그다음 지하철을 통해서 서울까지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강남까지 바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본다면 고래힐이랑 고덕 그라시움, 고덕 아르테움 네. 요런 게 좀 비싸게 형성하고 그렇죠. 있죠. 너무나 유명한 단지들이죠. 네. 네. 그래서 많이 빠진 게 그러면 어떤 게 많이 빠졌냐? 네. 1등이 고래힐입니다. 지금 최근 3주간 실거래가를 봤을 때 네. 고래힐이 딱 봐도 폭 꺼졌다라는 게 보이죠. 네. 근데 우리가 좀 좋게 좀 보기 편하게 34평으로 이래 봐도 네. 많이 빠졌습니다. 부평 기준으로.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빠졌냐 이래 보니까 최고가가 17억 2천 하던 게 와, 고래일 34평만 2천 세대네요. 그렇네요. 네. 아, 이건 뭐 규모가 달라요, 네. 확실히. 네. 네. 이 17억 2천 하던 게 이제 10억 8천까지 빠졌습니다. 10억 엄청 8천. 빠졌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얼마가 빠졌습니까? 지금 6억 4천이 빠진 거예요. 6억 네. 4천. 네. 6억 4천이 빠져서 37%가 빠졌습니다. 와, 거의 하락률만 따지면 거의 역대급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적절한지 또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리치고로 들어가서 강동구죠. 강동구로 옵니다. 자, 강동구로 오니까 실거래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네. 기울기도 역시 이제 많이 빠지고 있고 투자 점수가 이제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빠지니까. 네. 네, 보통까지는 올라왔지만 여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네, 평균이 68점인데 지금 48점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전세 대비 저평가도 90 아직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네. 자, 우리가 보는 소득 대비 저평가. 네. 이걸 이제 한 15년 정도 봤을 때가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15년을 봤을 때가. 왜냐하면 상승장에서 하락 또 상승. 한 사이클이 딱 도는 시기잖아요. 딱 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한 데이터가 있죠. 네. 자, 소득 대비 집값을 이제 PIR이라는 지수를 가지고 현재 가격을 대입해서 가치를 한번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는 이제 평균 소득으로 집을 사는데 16.8년이 걸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평균 값은 16.8이고요. 아, 높다, 그죠? 네. 확실히 높다, 맞죠? 네, 지방이나 이런 데 비해서. 네. 최고 시점은 28입니다. 네. 21년 6월. 21년 6월에 28. 28. 네. 네. 욕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 28. 67%가 고평가됐던 거예요. 굉장합니다, 이거. 네, 평균 대비 네. 봤을 때. 네, 엄청난. 물론 이 고덕이라는 도시가 좋아진 것도 좀 넣어야 되면 그렇죠. 조금은 빠지겠지만 네. 지금 많이 빠져서 23.7입니다. 자, 그리고 최저점일 때 요 정도 되는데 11.7, 11.6. 네, 15년 1월. 네. 그래서 11.6. 네, 15년도 1월. 네. 그래서 이 고덕 계속 고덕이라 하게 되는데 강동구가 강동구의 소득 대비 집값을 봤을 때 네. 평균이 16.8. 제일 높았을 때가 이제 28. 네, 제일 낮았을 때가 아까 11.6 정도. 네. 11.6. 네. 이렇게 해서 평균 대비 고점일 때는 67% 고평가였다. 네, 고점 대비. 네, 지금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40% 정도는 고평가다. 현재도요. 네. 그리고 가장 얘가 쌀 때가 31% 정도 저평가까지 15년 가더라. 역사상 네. 가장 저점일 때가 마이너스 31% 정도 가더라. 네. 그러면 이제 아까 13억대랑 비교를 했잖아요. 네. 네, 여기 고덕 아르테온이라든지 네네. 고덕 그라시움 34평을 기준으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둔천주공 재건축 올림픽파크 보레온이 네. 13억대인데 이래저래 하면 뭐 한 14억 이래 간다 하더라도 네. 앞으로 고평가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빠질지 않을까라고 많은 사람들은 좀 보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약률이 100% 다 안 되는 그렇죠. 거죠. 예. 현재 거래된 시세, 최근 시세만 보더라도 그래도 분양가가 좀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격만 네. 봤을 때. 그렇죠. 근데 요 녀석도 아직은 고평가라고 봐버리니까 그렇죠. 마이너스가 돼버리니까 네. 저기도 조금은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 보면 정말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이게 집단지성 있잖아요. 한 병이 황소의 무게를 보면 맞추기 힘든데 평균을 내보면 황소 여러 명이서 모아서 평균을 내보면 황소 무게와 가깝다. 맞출 수 있다. 그렇죠. 이래. 우리 이걸 이제 집단지성이라 부르는데 그래 보면 참 사람들이 똘똘해.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네. 한 명 한 명은 오차가 있지만 그렇죠. 이거를 모아서 보면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격을 넣어봐야 되겠죠. 네. 네. 자, 가격을 넣어서 보니까 17억 2천이 최고점이었죠. 네,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가 최고일 때 17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네. 자, 67% 고평가를 17억 2천으로 역환산하니까 10억 3천 정도가 적정 가격이다. 적정 가격이네요. 네,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래 본다면 지금 10억 8천이잖아요. 그렇네요. 네. 현재 10억 8천. 10억 8천. 거의 이제 왔어요. 네, 적정 가격에 왔다라고 네, 거의... 숫자가 보여주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얘가 15년 역사상 가장 저점일 때 예, 마이너스 31%까지 간다면 네. 7억 1천이 가장 싼 거예요. 와, 갈까요? 쉽진 않겠죠. 네, 쉽진 않은 게 저는 힘들 것 같아요. 뭐 지금 추세로 경제 위기급이 아닌 이상은 힘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위기라도 이게 뭐 금매 이런 것들은 생성될 수 있어도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시세를 형성하기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 보면 쉽지는 않을 거가 아닌가 불가능한 가격 같은데. 네. 와, 원래 이거 계획이 없었지만 매물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요즘은 이제 얼마 정도의 네이버에 나오는지 현재 분위기를 좀 보시죠. 네. 고래힐로 와서 네. 단지 정보 보고 평을 이제 34평으로 조금 줄여 보겠습니다. 네, 저 P는 빼고요. 네. P 뺄까요? 네. 그냥 뭐 한 단순하게 요 정도 네. 하고 매매 방식을 매매로 하고 가격순을 최저가로 하니까 맞네. 12억 정도 네, 나오네. 12억 정도. 지금 그러니까 10억 8천이 정말 싸게 좀 싼 건 맞네요. 네, 좀 싸게 금매 거래됐던 거고 현재 나오는 거에 비하면 좀 싸게 거래된 건 맞네요. 그죠? 네네. 자, 이거는 지금 이제 12, 3억 정도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딱 보면 고덕이라는 도시가 네. 이제 10억 8천이면 너무 비싸지는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래가 돼버렸던 가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만들어주자면 네. 10억 3천 정도면 거품이 거의 없다. 네. 코로나 거품이 많이 빠진 상태다. 고래힐 기준으로. 네, 고래힐 기준으로는요. 네. 그리고 만약에 얘가 7억대까지 올지는 모르겠지만 가까워진다면 정말 매력적이다. 더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래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 기준을 두니까 확실히 내가 고래힐을 사고 싶다. 고래힐에 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준을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누군가는 나는 투자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난 비싸게 사기 싫어. 쌀 때 사고 싶어. 그러면 요 가격 사이로 가는 거고. 네. 7억에서 10억. 나는 집은 필요해. 네. 지금 꼭 사야 돼. 근데 너무 비싸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이러면 한 10억 3천 전후에 이런 기준을 좀 삼고 가는 거지. 목적에 따라서 성향이 확실히 좀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이제 이 아파트라는 거는 거주도 있지만 투자도 있고 맞아요. 이러니까 사람에 따라 좀 다르겠죠. 네. 네. 그 다음 또 많이 빠진 단지 뭐가 있을까요? 자. 보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네. 요거 한번 보시죠. 네. 비교적 요런 데 좀 버티고 있었고 베네루체 가겠습니다.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요것도 보니까 뭐 16억, 7억 이렇게 갔었는데 갔던 게 지금 10억대 이래 와 있습니다. 네. 자, 본다면 33평 기준으로 9평 기준으로 최고가가 16억 8,500이었던 게 지금 최저가는 10억 6천에 거래됐습니다. 네. 그래서 6억 2,500이 빠졌고 비율로 따지면 37% 정도. 아까 고래일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네요. 퍼센테이지는 비슷하네요. 네. 근데 액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 하락장이 오면 올수록 내가 상급지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도 생긴다. 그렇죠. 네. 자, 이거를 이제 적정 가격을 보겠습니다. 16억 8,500이죠. 네. 그리고 얘가 현재 가격이 10억 6천. 네. 고래힐이 더 매력이 있었네. 결론적으로는. 네. 네. 자, 얘는 6억 9천, 7억 올지 모르겠지만 요 가격이 바닥 기준 15년간 가장 쌀 때를 가치로 환산해서 가격으로 한 거고 적정 가격은 한 10억 천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까 지금은 10억 6천에 나왔으니까 뭐 거의 다 거래됐다. 적정 가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될 만큼 그 정도 가격으로 왔어요. 네. 그래서 또 이왕 킨 김에 그렇죠. 지금 나오는 매물은 이제 실제 또 그 정도인지 또 체크해 봐야 되겠죠. 네. 33평 기준에서 10억 7천. 얘는 좀 가까워져요. 네. 10억 7천. 물론 저층이긴 합니다. 저층이긴 해도 약간 중층짜리를 조금 깎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뭐 앉은 자리에서 뭐 5천은 그냥 깎는다고 뭐 그렇게 그러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요즘 같은 분위기에는 특히나 더 그렇겠죠. 네. 자, 그다음 또 많이 빠진 가격 아파트가 바로 붙어 있어요. 다. 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입니다.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제 여기 거의 뭐 같은 거의 단지 또, 라인이네요. 네, 또 비슷합니다. 35평. 최고 거래를 보면 16억 3,500 가던 게 비슷하네요. 예.
지금 이제 얼마가 빠졌냐? 11억 9천? 11억 9천 이래 빠졌고요. 네. 또 비율로 따지면 또 많이 빠진 게 요 24평대. 네. 그래서 얘가 14억 4천 가던 게 9억 2,500까지 빠졌습니다. 네. 우리가 9평을 봤으니까 이번엔 24평으로 한번 보시죠. 그럴까요? 예. 그러면 비율이 이게 24평 기준으로는 한 35% 정도 빠졌거든요. 예. 14억 4천 하던 게 9억 네. 2,500. 네. 그러면 14억 4천 14억 4천이었죠. 14억 4,500인가? 어쨌든 예. 네. 자, 14억 4천 4천 400 네. 14억 4천 네. 14억 4천 9억 2,500. 네. 현재가는 9억 2,500 하면 자, 거의 뭐 거의 뭐 다 와갑니다. 다 비슷합니다. 원래 숫자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이 상관을 좀 둬야 됩니다. 네. 10% 정도 둔다면 7%대 들어왔다. 아까는 5%대 거의 뭐 비슷하네요. 네. 그리고 하나만 더 봅시다. 네. 네, 바로 있는 여기가 고덕숲 아이파크. 야, 확실히 지도만 봐도 숲에 네. 쌓여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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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레는 안 많으나. 네. 어쨌든 고덕숲 아이파크가 말 그대로 진짜 숲에 있다 맞죠? 네. 네. 요게 34평 기준으로 실거래가를 이래 보면 많이 얘도 빠진 게 16억으로 갔네. 예, 얘도 16억 2천까지 가던 게 네네. 지금 이제 11억. 예. 네. 그래서 5억 2천이 빠져서 32%가 빠졌습니다. 비슷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파크나 뭐 베네루체라든지 다 비슷비슷하네요. 네. 그러면 이 녀석의 매물을 보겠습니다. 네. 네, 왜 보냐면 비율로 따지면 얘가 좀 덜 빠졌거든요. 한 2% 정도. 네. 네. 그러면 안 받아줘서 그런가 싶어서 이제 매물 보는 거예요. 12, 12억 13억. 네, 12, 13억이니까 거래됐던 게 아까 11억 거래니까. 네. 네. 요거는 이제 뭐 금매가 좀 해소됐던지 아니면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단지라든지. 그렇죠. 왜냐면 바로 옆에 제가 볼 때는 좀 더 약간 컨디션이 좀 더 좋아 보이는 단지가 더 싸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네, 매물로 볼 때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 보면 뭐 사실 아까 위에 단지가 요런 고덕 아르테온이나 이런 게 좀 더 그라시움 이런 게 더 매력적인 거죠. 그렇죠. 비율로만 따진다면 예. 숫자로만 한다면 그죠. 네. 그래서 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6억 2천을 놓고 네. 11억이다. 자, 그러면 매력이 조금 아까보다는 좀 빠지죠. 네. 두 자릿수 고평가입니다. 네. 11억이면. 네. 예. 그래서 9억 7천 정도가 적정이고 두 자릿수 고평가로 가니까 얘가 6억 7천까지 가야 네. 가장 이제 바닥이고. 네. 그래서 현재 가격을 고평가 지수로 대입했을 때는 두 자릿수입니다. 아까는 그렇죠. 거의 한 자릿수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보면 뭐가 매력이 있다? 차라리 요거보다는 요런 게 더 매력이 있다. 그렇죠. 요쪽 라인이 더 매력이 있다. 이렇게 네. 봐지죠. 네. 이렇게 해서 필터링을 걸어서 가치 대비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어떤 게 좀 더 매력 있는지가 나오고 네. 이 기준이 되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투자의 개념보다는 만약에 예를 들면 실거주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우리가 이런 가격이 얼마다 라도 중요하지만은 실거주에서는 이것보다 또 더 중요한 요소들이 또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뭐 교육이 어떻다, 학교가 어떻다, 그다음에 교통이 어떻다, 네. 주변의 자연환경이 어떻다, 상권이 어떻다 이런 것들도 단지 컨디션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순수 가격보다는 이제 고덕 아르테온이라든지 그라시움 같은 경우 좀 내가 싸게 나올 때 네. 실거주용으로 조금은 더 네. 비싸더라도 네. 확실히 매력적인 가격대만 온다면 실거주 충분히 그렇죠. 좋죠. 네. 그리고 고레일 기준으로는 호재들도 좀 있어요. 여기 보면 공무원 아파트, 공무원 아파트 재건축인 것 같고 학원가 자체가 여기가 또 여기가 잘 돼 있고 그렇네요. 재건축 3위 그린 2차 이런 것도 이제 재건축 호재도 있고 그래서 요 위로는 또 한강뷰가 일부 네. 보이잖아요. 보이죠. 예. 그럼 고덕대교, 구리대교가 고덕구리도 연결되는 이런 호재도 있구나. 네. 그리고 9호선 호재도 9호선도 지금은 여기 중앙보건병원역 네. 예, 여기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죠. 예. 완전히 그러면 고덕 그라시움, 고덕 레미안, 고덕 아이파크 요 라인들이 딱 좋아지는 게 보입니다. 네. 네, 28년 준공 예정이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둔촌주공과 둔촌주공 재건축과 강동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네.
사람들은 생각보다 똑똑하다. 생각보다 똑똑하고 네. 규제를 좀 더 풀어주는 시그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우리 제목 옆 더보기, 우리 유튜브에서 제목 옆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이런 시기에 다연이어야 되는 급매물 임장이 올라올 거거든요. 네네. 예, 여기에 참석하셔가지고 시장의 흐름을 앉아서 데이터로 못 보는 흐름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네. 이런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